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인성과다와 부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아웃이라고 할 때 인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성과다잖아요. 인성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데 인성운이 용신운인데 인성운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도와주면 그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 자체가 좀 게을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성운이 너무 많다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인성운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나를 너무 많이 생해준다는 뜻이니까 나 자신이 비겁을 생해주니까 사람이 좀 이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골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은 많고 아웃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분출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만 많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인성과다의 식상이 약하면 자식인연이 약하고 성불감증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식상운을 극해요. 인성운은 식상운을 극하는데 이 식상이라는 것이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운이 너무 많으면 자식운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인성운이 강한데 반면에 또 식상운은 많이 약할 때 그럴 때 특히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식상이라는 것이 자식을 나타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그 성불감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을 설함으로 가난하고 이성 문제나 그 처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목기운이 비겁이라고 봤을 때 수기운이 인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기운은 식상운을 극하기도 하면서 재성운이 이 인성운을 극하는데 인성운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 재성운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는데 이 돈이 다 소진이 되니까 인성운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재라는 것은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자신의 부인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을 극함으로 소극적이고 인색함, 구설수, 게으름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위에 있는 인은 많고 아웃이 없다는 것과 그 비슷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성운이라는 것이 식상운을 극해요. 그러면 식상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식상운이라는 것이 그리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 터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상을 극하니까 표현 능력이 우선 훼손이 되니까 사람이 좀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인색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 식상운이라는 것이 말을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극해버리니까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부지런함을 나타냅니다. 식상운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십성에서 식상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이것이 극을 당하니까 사람이 좀 게을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의 경우에는 처복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모복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인성운이 너무 커지면 재성운이 약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성운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그 부인을 나타내는 재가 약해지니까 부인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인성이라는 것은 부모를 나타내는데요. 이 인성운이 너무 강해진다는 것은 부모 어머니를 나타내는데 어머니의 그 입김이 너무 강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본인과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 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고부 문제로 갈등을 겪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성운이라는 것은 인성운을 극하는데 인성이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인성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는데, 이 어머니와 수기운과 토기운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나와 내 부인 사이에 또 사이가 나빠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성을 보면은 자식 인연이 박하고 고부 문제, 남편과 해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주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 인성운이 화기운을 극하니까 당연히 자식에 해당되는 식상운이 훼손이 되고 이 자식복이 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식복이 박하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속을 썩인다, 아니면 엄마하고 본인하고 사이가 나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예 자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인성운을 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운이 커지면 재성운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목기운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부인이 시어머니를 극하면 시어머니가 나를 지켜가지고 부인을 극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남자가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부추겨갖고 며느리를 공격하게 하고, 또 며느리는 남편하고 막 싸우면서 또 시어머니를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가운데에서 남자가 상당히 힘들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주를 명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셰프라고 해요. 셰프. 저는 요리사라고, 어릴 때부터 요리사라고 이제 계속 불렀고, 음식과 관련된 TV 방송이 되면서 셰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요리사들은 셰프라고 하는데 저 발음도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요리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계시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 대한 동경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성운이 1개, 2개, 3개, 4개가 4개나 되고, 지금 이 인성과다인데 이 사주에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인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오행이든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기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금기운이라는 것은 이 일간인 임수 입장에서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갖고 다시 내보내야죠. 그런데 내보내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 목기운인데 목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인아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운이라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상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을 나타내기도 하고 표현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재물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성운만 잔뜩 있고 식상운이 없으니까 이런 사주는 가난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뭐 많이 얼마나 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운이 강하면서 식상운이 없을 때, 식상운의 세력이 매우 약할 때, 이럴 때에는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일간인, 월간인 병화와 병임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이 병화라는 것은 아버지 자리고 여기 편재라고 적혀 있는데 편재가 아버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아버지 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여성인데 유흥업소 출신 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흥업소라는 데가 뭐 보도방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일하던 여성인데 지금은 이제 그 같은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만나갖고 이제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를 보면은요, 인성운이 1개, 2개, 3개, 4개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목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목기운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나마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흥업소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직업을 말할 때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 쉽게 말해서 여성이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이런 것은 이제 자기 몸을 판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근로라는 일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요, 상당히 게으른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런 노동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들한테 그 자기 몸을 팔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이런 직업은 게으른 직업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이렇게 버는 직업이 아니라 게으른 직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여자들이 뭐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직업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다에 해당이 되거든요. 인성과다에 해당하는 여성이고, 그리고 지지에 보면은 도화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배우자와는 이제 원진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별로 좋은 사주가 아니고 도화살이 강한 데다가 그 인성운이 워낙 강하니까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흥업소 쪽에 그런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흥업소 같은데 그런 직업은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대단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잘 도와주질 않아갖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일도 막 하면서 이제 주경야독을 해서 그 경찰 시험을 단 한 번에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참 그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도 인성운이 1개, 2개, 3개나 돼요. 그러면서 일간인 목기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간인 목기운은 하나밖에 없으면서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3개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이분은 인성운만 잔뜩 있으면서 식신상간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아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도 인성운이 1개, 2개, 3개, 4개나 되면서 식신상간운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인아웃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인아웃이 아주 잘 됩니다. 지금 수기운이,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3개죠. 그러면서 3개나 되는 인성운이 생해주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식신상간운도 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에너지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인아웃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 자체로 자기 혼자서 그 자신의 힘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자신을 생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생하는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에너지와 함께 자신의 힘을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도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요, 꼭 필요한 거죠. 이것이 육친관계에서는 어머니를 나타내고, 그리고 인덕을 나타내요. 인덕. 그리고 학문을 나타내고요. 지식을 나타냅니다. 인격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학문 탐구에 열성적이지 못하고 학난이 따릅니다. 제가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좀 그런데 이 학난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서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서 막 공부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딱 전화를 해갖고 공부하고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학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공부를 해야 할 때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갖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대운에 인성운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것도 용신운으로 이 인성운이 딱 들어오는 것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만약에 인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대운이 잘 흐르거나 뭐 그 밖에 다른 조건이 좋지 않는 한은 공부를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덕이 없고 대체적으로 인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나에게 귀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덕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부모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모의 덕은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부모 덕을 별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모 덕도 대체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 덕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뭐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저의 결혼할 때 뭐 집도 사주고 뭐 그러셨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부모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어렵게 사셔가지고 내가 고생했다든가 뭐 이혼을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요 지식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망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깜빡깜빡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한 5명 중에 1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 건망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뭐 이런 귀인의 도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애초부터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귀인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도 친구 복은 있는 것 같아 그래 참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반면에 나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특별히 뭐 부모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그 밖에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내가 기억에 남을 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보탬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는 건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피곤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 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니까
좀 피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와 사이가 나쁘고요. 시부모를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른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면 대개 뭐 시부모라든가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어른들하고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 남편이 시부모를 모신다. 이럴 경우에는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소가족, 핵가족 사이에서 이제 색가족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였죠. 그러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부모를 모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일 경우에 요즘에는 뭐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인성운이 없는 여성인데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은 그것을 피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운이 약하다는 얘기는요. 없다는 얘기는 윗어른들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시부모는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 사주에 인성운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인 내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성운이 없다는 것은 내가 윗어른들, 그러니까 윗어른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시부모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인연이 별로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인성운이 없다는 것은 부모와 별로 인연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자라면서 부모하고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다가 이제 애가 다 크면 이제 부모를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별로 친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인성운이 없다고 하면 각별히 아이에게 신경을 써갖고 그 아이에게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부모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운이 없는 사주는요, 그것도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 지금 갑오일주에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는데 식신상가론이 4개나 돼요. 이분은 식상과다죠. 식상과다고 천간은 갑경충으로 깨지고 그리고 일지는 지금 인신사 삼형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여성이 아직 미혼이고 상당히 불우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여성인데요. 이분도 식상과다예요. 그러니까 식상과다인 경우에 인생이 공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극신약한 사주죠. 그러니까 지금 일간이 화기운인데 똑같은 화기운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목기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극신약한 사주일 경우도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남자와 이혼 소송 중이고 지금쯤 이게 몇 년 전에 상담을 받았던 분이니까 지금은 이혼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지금 오행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목기운이 없다는 거, 목기운이 없다는 것도 단점이지만 무엇보다도 좀 극신약하다는 것이 이 사주의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친구인데요. 제가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는 둥, 뭐 아니면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나한테 도움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이 됐다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형제도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친구라든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그런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는 뭐 그 이 세상을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느꼈으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사주를 보면 그 인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여기 지금 미토 안에 그 정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일지가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 안에 있는 이 정화도 그 충국을 받아서 깨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운에서 지금 화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 30대하고 40대하고 그 목생화로 화기운이 이제 용신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대운은 현재 그 용신대운이고 괜찮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52세 이후에는 또 화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50대 이후에 인성운이 또 전혀 없을 때, 이때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됐을 때에는 노년기가 외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이 돼서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십성 과다와 부족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